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사람이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몇몇 분은 시각화하려고 비전 보드도 하고 몇몇 분은 객권 쓰기, 학원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원하는 걸 모두 끌어당긴 그 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저는 정확히 3년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6억이란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했던 걸 다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저는 전혀 감사해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가졌던 돈을 모두 다 잃고 5억이라는 빚마저 지게 되었죠. 그땐 인생이 참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끌어당겼는데 잃는 건 참 순식간이고 허무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끝없이 끌어당기고 있었던 건 가난하고 빚만 가득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시크릿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주변에 인생이 말도 안 되게 격변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이 변한 비밀이라면서 알려준 게 시크릿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소개해줘서 비욘 더 시크릿이라는 카페도 가입하고 특강도 갔었어요. 시크릿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전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 딱 와닿게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부럽다, 그 정도의 감정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크릿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한 것에 열등감이 심했었는데 저한테 시크릿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거든요. 끌어당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심했습니다. 보통 썸 타는 여자애가 집안까지 좋으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저는 잘 만나고 있다가도 썸 타는 여자의 집안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나랑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분수라도 알아야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맛집 찾아다니는 걸 유독 좋아하는 부잣집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많이 좋아했지만 저는 이 친구와 같이 있으면 늘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맛있으면 아무리 비싼 데라도 냅다 가버리는 것도 부럽고 쟤처럼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또 맛집을 가자고 하길래 제가 돈이 없다면서 피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더라고요. 결국 이 친구랑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집을 사고 차를 사기는커녕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빚만 갚기에도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집의 빚을 겨우 다 갚고 50대 정도 되면 지방에 아파트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것도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월급 인상률이 집값 상승률이 전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산술적으로 부자는커녕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했죠. 그때 시크릿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여자애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크릿을 진지하게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심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게 이걸 믿는 걸 제외하고는 제가 부자가 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전 보드도 하고 학원도 하고 그 책에서 하라는 건 열심히 다 했습니다. 제발 6억만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평생 베풀면서 살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6억을 통장에 찍는 현실을 간절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으로 제가 택한 것은 고액 과외와 주식이었습니다. 대치동 같은 학구열 높은 부자 동네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격대가 높은 과외를 하고 그걸 시드머니 삼아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걸 간절히 끌어당긴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시드머니는 착실하게 모였고 주식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과외로 아무리 시드머니를 모은다고 해도 6억까지 가기엔 한참 모자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허전한 통장에 마음이 초조해졌고 주식 수익률이 좋을수록 시드머니가 더 컸으면 어땠을까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주식 투자를 하던 친구 계좌를 봤는데 이 친구는 자신이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떻게 너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주식을 산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못해 저에게 알려준 게 레버리지라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반대 매매를 버티지 못하고 3개월 안에 시장에서 원금 다 털리고 퇴출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한 집념으로 6억을 끌어당겨서 그런지 반대 매매가 나올 만하면 기가 막히게 반대 매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들이 항상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시장에도 흠줄나고 퇴출당할 만하면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반대 매매를 막아주고, 퇴출당할 만하면 기가 막히게 반대 매매 직전까지만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3년간의 천국과 지옥으로 가며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째 되던 날 통장을 보니까 6억이란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산 주식에 가족들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들. 제발 우리 가족 빚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늘에 기도하며 매일 매매일지를 적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했던 기억들, 반드시 6억을 벌어서 가난에서 해방될 거야 수없이 다짐했던 순간들, 이제 드디어 우리 집 빚이 다 없어지고 집이랑 차를 사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날은 꽤 오랫동안 산책을 했는데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여러 번 눈물이 나르는 걸 참았습니다. 와, 드디어 돈에서 해방됐다. 이땐 정말 몰랐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게 그저 재앙뿐이었다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종목이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버렸고 저는 전날 느꼈던 행복감 대신 심한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늦게 매도했으면 최소 3억 이상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3억이면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평생 하고 싶으셨던 거 다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표했던 6억을 정확히 얻고 충분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립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간 그 종목을 다시 풀 레버리지 투자로 몰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며칠 만에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다 잃고 5억의 빚까지 생기게 됩니다. 5억 빚 생길 때까지 뭐했냐? 중간에라도 손절하고 나왔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 직접 처해보시면 눈에 들어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년간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며 번 6억이란 숫자가 한 번에 1억씩 깎여져 내려가는데, 거기서 쉽게 현실을 인정하고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체가 진짜 튼실한 편인데 이때 다리에 저항 없이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현실이 아닐 거란 현실 부정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울면서 제발 살아만 있자 라고 저에게 영상 편지를 쓴 게 있는데, 지금도 가끔 제가 풀어지고 나태해지면 돌려서 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처절한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난 뒤에는 길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밥을 먹을까 하다가도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라면으로 때우고 진짜 밥 먹을 돈이 아예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빌리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면서도 사실 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제 책장에는 시크릿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울분과 함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난 시크릿 책에 나온 대로 간절하게 돈을 끌어당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졌을까? 난 이런 걸 끌어당긴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이 한 번 머리에 들어오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저만큼 열심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한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기 어리게 그 이유를 파고들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빌 고다드의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즉, 저는 항상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6억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고 가난한 현실만을 끌어당기게 된 것입니다.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할 때 어떤 감정 상태를 갖느냐입니다. 저는 항상 6억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6억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와 같이 내가 돈이 없다는 감정 상태를 항상 느껴왔습니다. 하거나 할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 이라는 소리 없는 외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나의 감정 상태 그대로 가난한 현실이 창조된 것입니다.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크릿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한다면 이걸 절대 나 혼자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난하다는 생각 따위 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게. 1년 안에 5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찍게 해줘. 내 통장에는 5억이 현금으로 있다. 나는 돈이 흘러넘친다. 나는 부자다. 내 통장에는 5억이 현금으로 있다. 나는 돈이 흘러넘친다. 나는 부자다. 내 통장에는 5억이 현금으로 있다. 나는 돈이 흘러넘친다. 나는 부자다. 이 화근을 끌어당기면서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속도가 아주 느린 편인데 10개월간 총 200권이 넘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책을 읽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가 생기면 바로 미친듯이 실행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법한 것들도 아무 생각 없이 모조리 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돈을 벌 방법들이 알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미친 듯한 노력도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절로 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나는 인과관계를 만들어갈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제가 이 채널의 첫 번째 영상에도 공개한 것입니다.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제가 확언했던 1년보다도 2개월이나 빨리 저에게 5억이란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바로 빚 갚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단순히 5억을 빚졌다가 갚아서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얻은 게 많습니다. 우선 과외 같은 노동 수익과 주식 같은 투자가 아니라도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때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사기급 GTP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난에 대한 결실을 허덕였던 각오하다니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언뜻 보면 제가 5억이란 큰 빚이 생긴 건 저희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저에게 다소 투박한 포장지에 쌓여있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사건 덕분에 제가 가장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거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녀에게 시크릿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아마 미래에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형이상학적인 오늘 얘기를 끝까지 볼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이 믿음에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미 나는 부자다 라고 진심으로 믿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현실이 바뀌고 원했던 게 강하게 끌어당겨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